세제 개편에서 주택 공급까지 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또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세제 개편 발표하고 나서 뭐 네. 여론이 좀 좋지 않다. 여당의 또 견의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보완을 해서 특히 이제 일가구, 비거주 일가구 네, 네, 세제에 네, 대한 걸 네. 좀 손보겠다는 예. 그런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 이런 상황이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재검토 입장인데 재검토의 방향이 좀 다르죠, 저는. 더 네, 강화해야 된다니까. 예, 이제 이번에 개편안의 특징은 좀 약했다. 네. 그리고 너무 복잡해졌다. 네. 그리고 구멍을 많이 내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과거에는 1주택자는 봐주고 다주택자들은 네. 중과하고 이런 어떤 네. 그런 세제가 그런 기조였거든요. 네. 보유세도 봐주고 양도세도 많이 봐주고 1주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일어났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편안은 거주하느냐 비거주하느냐를 구분으로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차등을 둔 거는 35억 이상이냐 35억 미만이냐. 네. 35억 이상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35억 미만은 오히려 감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차등 구조를 또 두 개를 만든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세제는 심플해야 되거든요. 네. 예, 납세자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네. 어디에 요 빨간색은 지금 보유세, 종부세가 올라간 데고요. 네. 파란색은 지금 종부세가 감면된 데예요. 내려갈 걸로 예상되는 예, 지금 예상- 개편한 대로 적용했을 경우 적용했을 경우 이제 감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양도세 혜택도 더 많이 주어지는 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저 파란색은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제 색깔은 그냥 그대로인 데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전세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네. 들어가서 사면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비거주자들은 거주하려고 하니 네. 그럼 기존의 세입자를 또 내보내야 하는 문제가 네. 생겨요. 그럼 네. 전세 문제가 생기고 네. 굉장히 시장을 왜곡하면서 강화한 것도 아니고 또 감면한 것도 많고 네. 예, 이런 좀 애매모호한 개편안이 나왔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개편안은 일단 당초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가 강화되는 네네, 그렇죠. 과거보다 예. 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외 조항들을 또 만들다 보니까 네, 네, 좀 네.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는데 네. 직장이나 뭐 부모 봉양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못 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이 좀 들끓었고 예, 그래서 예. 좀 다시 또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는 네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건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거주, 비거주의 구분을 나눌 필요가 없다. 거주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지, 네. 다주택을 할지, 1주택을 할지는 네. 본인이 선택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액 중심으로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인데 그게 얼마다, 네. 내가 여러 채인데 그것이 다 합치면 얼마다라고 하는 가액 중심으로 세제, 보유세가 개편이 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양도세가 있잖아요. 양도세는 이제 팔 때 내는 거잖아요. 양도 네. 차익이 생겼을 때 네. 내는 건데 1주택 거주자에게는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네. 예, 그렇게 하면은 1주택자들은 또 다른 데 이사해야 되니까 많이 올랐으면 이사를 반영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좀 혜택을 주는 거로. 네. 이렇게 간편하게 가는 게 좋은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예, 이게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세를 후퇴시키는 감면된 대상이 굉장히 많고 네. 강화된 데는 또 불만이고 네. 이게 이제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게 되면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 거냐? 끊임없이 이제 사례가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비업무용 토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왜 쓰지도 않는 땅을 왜 사업에서 이용도 안 하는데 땅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투기용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지금 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비업무용 토지도 일부는 이런 거는 업무용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업무용으로 봐줘야 되는 거냐 아니야?
라고 하는 사례를 끊임없이 늘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시장도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기업 소장님은 뭐 비거주, 거주 이걸 구분하지 말고 예. 주택 수로 그다음에 예. 이제 가격으로 아니 주택 수는 말고 주택 수도 가액? 합쳐서 네, 그러니까 가액으로 기준으로. 가액으로 단일하게 해서 그렇죠. 그게 그렇게 왜냐 해서 전체적으로 예. 보유세를 강화하는 강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할 그러니까 때다. 심플하게 하지만 보유세는 강화하는 예예예.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세금에 대한 거를 조금 무겁게 물리는 예,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보유세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실질 부담률이 다른 나라의 한 3분의 1, 5분의 1, 선진국의 네.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보유세를 또 갑자기 강화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걸 뭐 갑자기 두 배 내라, 세 배 내라 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서히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보유세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건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이런 게 이제 많이 제공이 되면 그 가격이 비싼 건데 혜택에 대한 부담을 해라라고 하는 게 보유세예요. 네. 근데 지금 혜택과 부담의 그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니까 양도 차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격차를 좀 줄이자. 네. 그럼 양도 차익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는 오히려 비거주자에게 혜택 주는 거를 줄이겠다고 하니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비거주도 결국에는 세제 혜택을 기존에 했던 것처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네. 오히려 후퇴하는 방향으로 지금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어서 네.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 소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또이 연구소와 또 소장님의 견해가 있는데 네네. 그 참고로 전해드리는 거고요. 2대1의 이제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반대편의 또 의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그분들을 또 대신해서 질문을 네. 드리면서 또 말씀을 네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 소장님은 평상시에 네. 그 집값 잡는 이런 문제에서 단순하게 주택 공급 문제보다는 네.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예,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네네. 집값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1차적인 원인은 투기적 수요에 있다. 더 많은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더 많은 그 수요, 이제 그걸 이제 투기적 가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제가 가져온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 보면은 8월 3주하고 4주하고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 이 각 구별로 경기도 수도권 일대 각 구별로 주택가격 변동률을 지금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가운데 보면 파란색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강남의 초고가 주택은 이 보유세가 종부세가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강화하고 비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더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 혜택도 줄였어요. 네. 이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거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네. 예, 기대되는 수익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던진 거거든요. 매물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화지한 말씀처럼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투기적 수요를 좀 줄여 나가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투기적 수요는 그대로 두면서 공급을 늘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 소장님 같은 경우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계시고 점진적 또, 강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국의 보유세가 결코 낮지 않다. 네,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예, 또 이제 감론들과 좀 토론을 하면 네, 재밌을 것 다른 같다. 분하고 또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오늘 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자, 다음번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예. 토론을 네, 가열찬 네, 네. 토론을 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공급 문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역시 감론을박을 저희 벌이고 있는데 예. 자, 용산공원 지금 서울시는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대안으로 지금 탄천에 예. 13,000채를 그쪽에 짓자. 예, 요거는 예. 조금 견해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네.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탄천이냐 용산이냐 이건 도시 계획
그 시각에서 이제 결정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저는 용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탄천보다는. 왜냐하면 용산은 이제 광화문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고 그다음에 여의도도 가깝단 말이죠. 굉장히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네. 그리고 국공유지 땅이고 그리고 용산 공원에다가 전부 밀어내고 거기다 모두 주택을 넣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를 넣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좀 공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오세훈 시장이 이거는 좀 양보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탄천에도 공급할 수는 있죠. 물론 공급할 수는 있는데 저는 서울에 이렇게 주택을 무지막지하게 계속 공급하는 게 나라 전체적으로 좋은 건지 네.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네.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는 거 인정을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어디에 지어야 이렇게 됩니까? 용산이 좋다. 그렇죠. 용산이 좋고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국공유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열심히 짓고 특히 공급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저렴성이 되게 계속 유지되고 그다음에 주거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주거가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그 대책 보면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PF 보증도 좀 완화하고 네네네. 그 이주자 대출도 좀 완화하는 예, 예. 그런 안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또 집값 불안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가계 대출 증가율을 1.5%에서 3%로 올려서 약 30조 원의 대출이 더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이주 대출도 증가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도 좀 늘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좀 불안한 요인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유동성이 지금 밀려오고 있거든요. 네. 수출 대금도 오지요. 또 성과급이 5, 6억씩 매년마다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이 5만에서 10만 사이가 생기면 수요가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인위적으로 또 부채 그 가계부채도 증가시키게 되면 이게 굉장히 투기 수요가 막 상골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 좀 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민들이 그 집에 대한 걱정 없이 예. 사는 게 필요할 텐데요. 예. 끝으로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네네. 짧게 한 30초 정도만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면서 전월세 시장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 비거주 관계없이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지금 토어제라고 있잖아요. 토어제. 네네.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만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토어제의 네. 특징인데요. 토어제를 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월세를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월세를 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또 비아파트도 좀 공급을 열심히 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우리 부동산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